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입니다. 아마 새벽에 잠을 못 주무시고 미국 주식장을 보고 계시던 분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금리 인상 결정 부분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금리는 시장의 예측과 동일하게 동결로 5.25% 구간으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예측했던 대로 나왔기 때문에 당일 오늘 이제 시장의 큰 변동성은 이제 발표 초반에만 있었다가 결과적으로는 보합권에서 마감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점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인상 혹은 인하에 대해서 전망에 대한 견해를 보여주는 걸 점도표라고 하는데요. 그 점도표 관련해서는 조금은 금리 인상이 하반기에 현재는 동결을 했지만 하반기 그리고 이후 내년까지도 인상에 대한 예상이 시장의 예측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전에 이제 예측을 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이 조금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연방기금금리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진정하기 위해서 노력함에 따라 1년 만에 처음으로 5%에서 5.25% 범위에서 동결을 유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점도표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준 관리들은 이제 올해 연방기금 금리 5.6%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는 지난 3월 전망치보다 2계단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두 번 더 금리를 0.25% 인상 또는 한 번에 0.5% 인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를 하고요. 3명의 위원들은 최소 0.75%의 추가 긴축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도표 보시면은 2023년 3월에 설정된 구간과 2023년 6월에 설정된 구간에 가장 많은 연준 위원들이 체크한 게 5.5에서 5.75 구간입니다. 즉 현재 구간보다 약간 두 구간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암시를 하고요. 향후 2024년 그리고 2025년 전망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연준 위원들이 이전 4.0에서 4.25 구간에서 4.25에서 4.5 구간으로 뭔가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이 조금은 늦어지거나 뭔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금 6월 이제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을 했지만 향후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두 번의 추가적인 인상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투자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후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아무래도 다음 FOMC에서 금리 인상이 그러면 결정 확실시 될 것이냐라는 물음에는 아무래도 CPI라던가 고용 상황이라던가 이러한 지표들을 보고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하락폭이 조금은 또 상승으로 회복이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FOMC 이제 QQQ 관련 차트로 확인을 해 보시면요. QQQ 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장중에 0.5% 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제롬 파월의 이제 발언이 있으면서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QQQ는 0.73% 상승 마감을 하였고 애프터장에서도 이 흐름은 0.15% 정도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 유지가 되었습니다. 주요 종목들 살펴보면요. 애플은 0.3% 상승하면서 183불대에 위치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0.9%대 상승을 하면서 337불 34센트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 상태 0.5% 정도 하락을 하면서 15.9불로 마무리한 상태고 소파이 관련해서 소파이 최근 목표주가 상향이라는 호재가 있었죠. 2% 상승하면서 9.74불 위치해 있습니다. 장중에는 이제 10불대를 돌파를 하면서 6%가량 상승을 했는데 장 초반 FOMC 회의가 이어지고 관련 우려가 또 시장에 또 나오면서 약간은 상승폭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금리는 금리고 투자는 투자죠. 저희는 금리라는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판단을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크게 큰 이슈가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한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소파이 같은 성장주,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할 종목들은 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1년 후 소파이 주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어서 가볍게 가져와 봤습니다. 대부분은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소파이 이제 현재 이용 가능한 것보다 더 경쟁력 있는 이자율로 학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고 10년 전 운영을 시작을 했죠. 개인 대출, 투자, 여행,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금융 서비스 앱으로 확장되었다는 내용이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파이 사업의 주요 문제는 수익 손실이 증가하는 것이었지만 상황이 반전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1분기 순손실 지난해 1억 1천만 달러에서 올해 3,400만 달러로 개선되었다는 부분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파이 주식 어떤가 라는 부분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 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수익성이 개선되는 동시 소파이 주식의 가치는 하락을 했죠. 주가 12개월 후행 매출의 4배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고성장주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소파이는 신규 고객 유치, 제품 채택률 상승, 미래가 밝은 것처럼 보이는데 서비스 확장 전략, 핵심 사업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는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1년 후 회사는 더 많은 계좌로 비슷한 궤적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고 학자금 대출 상환금이 반환됨에 따라서 재무 부분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순이익을 낼 경우 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일부 계산에 따르면 S&P 500 강세장 영역으로 돌아오고 긍정적인 투자 심리, 소파이 주식을 계속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전망은 강해 보이고 소파이 현재 가격에서 합리적인 가치로 거래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짤막한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FOMC가 조용히 지나가긴 한 것 같은데 사실 FOMC 이후에 오늘 이제 다가오는 장이 또 중요한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발표 후에 당일보다는 오히려 그 여파로 인해 또는 새로운 분석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서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게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요. 올라간다면 그냥 지켜만 봐도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폭락을 했더라고요. 어제 대부분의 장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거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 이제 헬스케어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안전하고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회사죠. 이러한 회사도 많이 한 6% 가량 빠졌는데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종목들인지 이유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수술이 이제 증가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 청구 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뿐 아니라 이러한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핫 따라잡기라고 하죠. 핫따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주식의 차트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관련 소식까지 추가적인 내용 있으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 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